여러분, 혹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 한글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한 프랑스 기업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두고 모험이 많아서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 남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전역에 대정전이 발생했을 때 오직 한국 시스템만이 살아남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자의 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는데요. 프랑스어로는 말할 수 없던 감정을 나는 한글로 쓸 수 있었단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글을 무시했던 프랑스 회장이 눈물로 무너진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테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앙투안 르블랑은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프랑스 최대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었거든요. 정부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 시민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뒤에는 항상 그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앙투안은 자신만의 철학이 확고했어요. 기술은 곧 언어다. 그가 늘 말하던 신념이었죠. 프랑스어의 정밀함과 논리적 구조가 시스템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는 한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 개발자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글은 모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야.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욱 뒤떨어진 문자 시스템이지. 그에게 한글은 그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문자에 불과했어요. 라틴 문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앙투안의 사무실 벽에는 프랑스 국기와 함께 라 프랑스 누메리크라는 문구가 새겨진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디지털 프랑스라는 뜻이었죠. 그는 진심으로 프랑스의 디지털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그런 그에게 한국의 디지털 기술은 그저 표면적이고 감성에 치우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술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여야 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 남부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력망 시스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차단되었습니다. 병원 예약, 은행 업무, 심지어 택시 호출까지 모든 것이 마비되었죠. 특히 고령층들은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디지털 서비스에 의존하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앙투안은 긴급 복구팀을 꾸려 24시간 내내 시스템 복구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백업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같은 지역에 있던 한국 관광객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자국의 모바일 앱을 통해 프랑스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계속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글로벌 플랫폼들이 하나둘씩 프랑스어 서비스를 중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스템 불안정을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 한글 대응 인터페이스만은 정상 작동을 계속했어요. 심지어 프랑스 현지에서도 한글 버전으로 접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앙투안이 평생 쌓아온 프랑스어 기반 디지털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앙투안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한국의 정보통신 시스템 구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 있는 한국 디지털 센터를 찾아간 것이 그 첫걸음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서 자신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려는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센터에서 경험한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24시간 실시간 지원 시스템, 음성 인식 기반의 한글 인터페이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구조였어요. 프랑스어 시스템에서는 복잡한 메뉴를 거쳐야 했던 작업들이 한글 시스템에서는 단 몇 번의 터치로 해결되었습니다. 센터 직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생각이 구현되는 도구예요. 앙투안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가 어떻게 생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한글로 된 인터페이스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어 시스템에서는 논리적 단계를 거쳐야 했던 작업들이 한글에서는 마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듯 자연스럽게 이어졌거든요. 이건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고 체계가 반영된 시스템이었어요. 프랑스 정부는 이런 상황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라틴계 언어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한국 방식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프랑스의 고령층들과 이민자들이 한글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연일 보도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70대, 80대 노인분들이 한글을 배운 후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앙투아는 공개 토론회에 나섰어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글은 감정에 치우친 문자입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가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한 말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온 디지털 심리학 박사가 반박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인터페이스는 오히려 감정 기반이어야 합니다. 논리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박사는 현장에서 실시간 입력 실험을 제안했어요. 같은 내용을 한글과 프랑스어로 입력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자는 것이었죠. 앙투아는 자신있게 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 6초, 프랑스어 27초. 단순한 속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한글 사용자는 생각과 동시에 입력이 이루어졌지만 프랑스어 사용자는 문법과 철자를 고려하느라 사고가 끊어졌거든요. 이 영상은 전 세계에 바이럴되었고 앙투안의 확신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UN 디지털 포용 회의에서 찾아왔습니다. 각국이 자신들의 디지털 접근성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앙투안도 프랑스의 우수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자랑하려고 참석했거든요. 하지만 회의장에서 목격한 것은 그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다국어 지원 시스템이 유일하게 장애인과 고령층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프리카의 저개발국들까지도 한국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지 언어와 한글을 연결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도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앙투아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잃어왔구나.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완벽한 시스템은 사실 사람들을 배제하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회의 마지막 날, 앙투아는 조용히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놀랐어요. 프랑스 디지털 산업의 상징 같은 인물이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거니까요. 하지만 앙투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한글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절감하고 있었어요. 은퇴 후 앙투안이 첫 번째로 시작한 일은 고령자를 위한 한글 디지털 교육센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디지털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프랑스어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고령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죠. 하지만 앙투아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글의 직관적인 구조라면 분명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육센터가 문을 연 지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앙투안의 아버지가 센터를 찾아온 거예요. 85세의 고령에도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던 겁니다. 앙투안은 처음에는 만류했어요.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너를 이해하고 싶구나라는 한마디가 앙투안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3개월간의 교육 과정에서 아버지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글의 자모 조합 원리를 이해하시고 점차 간단한 문장도 쓰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스마트폰으로 한글 음성 메시지를 남기신 겁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치매 초기 진단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으신 거였어요. 아들아, 나는 프랑스어로는 이 말을 할 수 없었는데 한글로는 할 수 있구나. 앙투아는 그 음성 메시지를 듣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일상 대화도 어려워지셨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글로는 계속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복잡한 프랑스어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앙투아는 매일 아버지와 한글로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건 손글씨 메모였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짧은 글이었어요. 프랑스어로는 말할 수 없던 감정을 나는 한글로 쓸 수 있었단다. 고맙구나, 아들아. 앙투아는 그 메모를 보며 자신이 평생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소통은 논리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의 장례식 다음 날, 앙투아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중 70%를 기부해서 한글 포 휴머니티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전 세계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한글 기반 인터페이스를 보급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앙투안에게는 이제 명확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2028년 세계보건기구가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 인권 보장 문자로 한글을 공식 채택한다는 것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문자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이어서 유럽 12개국의 공공기관들이 한글 인터페이스 병행 사용을 선언했어요. 프랑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앙투안의 재단은 이제 세계 최대 디지털 접근성 지원 기관으로 성장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수많은 국가에서 한글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디지털 세상에 발을 들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졌어요. 앙투아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앙투안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의 디지털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앙투안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나는 더 이상 프랑스 국기를 달지 않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이제 세계 지도와 함께 한글로 쓰인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문자. 앙투안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문자를 믿습니다. 그것은 한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테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